조선왕조실록 고급 두 번째 이야기, 삼봉정도전 이야기입니다. 삼봉정도전 1342년부터 1398년 10월 6일 고려말 조선 초의 문신이자 유학자, 혁명가이다. 봉가는 봉화, 자는 종지, 호는 삼봉, 시호는 문헌이다. 출생은 1342년. 충청북도 당양군 도단 삼봉에 정도전 동상이 있다. 사망은 1398년 10월 6일 57세. 개요. 정도전은 선향과 봉가가 있는 경상북도 영주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형부 상서 정운경이고 어머니는 영주 오씨 산원 우연의 딸이다. 과거 급제 후 성균관 등에 있으면서 성리학을 장려하였고 유학 외교적으로는 곤문 세족에 대항하여 명나라와의 외교령을 주장하다 파직과 복직을 반복하였으며 1383년 이성계를 만나 정사를 논하다가 역성혁명론자가 되었다. 이후 종몽주, 이성계 등과 함께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추대했다가 1392년 조선 건국을 주도하여 개국공신 1등관에 녹훈되었다. 관직은 판삼사사를 거쳐 대광보국 숭록대부로 용의정 부사에 추증되었으며 봉화백에 봉작되었다.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자 최고 권력자였던 그는 조선의 이념적 바탕을 마련하고 모든 체제를 정비하여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져 놓았으며 한양 시내의 정각과 거리의 이름을 직접 지었다고 한다. 제1차 요동정벌 1388년 음력 6월, 제2차 요동정벌 1392년 반대하였으나 요동을 정벌할 계획을 세워 명나라와 외교 마찰을 빚었고 공신과 왕자들이 사적으로 보행한 사병을 혁파하려다가 갈등한다. 그 뒤 신동 왕후 강씨 소생 방석 등을 세자로 추대하였으며 요동 정벌을 계획하여 명나라 태조 주원정과 갈등하던 중 이방원이 정변을 일으켜 1398년 8월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의 군사들에게 비살되었다. 성리학 이념을 보급하였으며 그는 안양 백의정 이재현의 학통을 계승한 목은 이색의 문화생이자 정몽주 공근의 동문으로 나중에 정몽주 길제의 문화생들에 의해 변화되었다. 조선사회에서 성리학을 정착, 국교화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 신덕 왕후 강씨와 함께 세자 책봉에 공을 들였던 정도전은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조정에서 철저히 배격되었다. 태종은 그를 역적으로 만든 뒤 정몽주를 추상하였으며 이후 그는 포온 정몽주와 달리 역적으로 매도되어 오다가 고종 때 복권되었다. 정도전의 생애 초반 출생과 가계. 상봉 정도전은 1342년 아버지 형부 상서 정운경과 어머니 영주 우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출생 연대는 명확하지 않아 1342년설과 1337년설이 혼재하여 경상북도 영주에서 출생하여 양주 삼각산에서 성장하였다고 전해진다. 아버지 정운경은 중앙에서 벼슬을 하여 형부 상서에 이르렀다. 윤영기. 정도전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독서를 좋아하였다. 정도전은 유년을 보낸 곳은 영주와 양주 삼각산이다. 정도전 아버지 정운경이 중앙으로 관직을 옮김에 따라 개경으로 이주했다. 그의 아버지 정운경은 이곡과 나이를 잊은 두터운 친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곡의 아들 이색과 가깝게 지낼 수 있었다. 정도전은 그 뒤 성균관에서 대사성이자 성균박사 이색을 만나 성리학에 대해 한층 심도 있게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학가 소년기. 윤영기 그는 가학과 풍기, 진중
길의 사위 채림을 통해 기초학문을 배우고 개경으로 올라와 이재용과 문화에서 수학하였다. 1360년 진사시에 급제한 후 성균관에 입학하여 이색과 교류하면서 그는 성리학적 이념과 사상을 심층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맹자의 성선설과 역성혁명론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부패한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맹자의 성선설에는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품게 되었다. 이때 그와 함께 공부했던 이들로는 폰 정몽주, 박의중, 윤소종, 이존호, 김구용, 김재한, 박의종, 설장수, 박상충 및 5년 연하의 이승인과 하륜, 10년 연하의 공건 등이 있었는데 모두 당대 최고의 인문인들이었다. 정도전은 성균관에서 경사를 강론하였는데 특히 문장과 성리학에 능하였다. 대사성인 이색은 이재영과 백이정, 곤복, 안양 등의 학통을 계승했는데 이재영은 백이정의 문인이자 곤보의 사이로 28살 때 원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 성리학을 이루었다. 그의 학문은 이색으로 이어졌다. 정몽주, 이승인, 공건 등 고려말의 대표적 성리학자들은 대부분 이색의 문화에서 배출된 인물들이다. 당시 그는 곤문세족들의 전행 못지않게 불교는 국가 경제를 조회하고 백성을 황폐하게 하는 해악으로 보게 되었다. 이는 사원 경제의 팽창과 타락, 백성들이 불교의 기이함으로 인해 조세 수입의 궁핍과 부역의 징발 부재로 나타난 국가 경영 존립의 위기에서 촉발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삶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후세계를 논한다는 것은 공한 생각이라는 공자의 의견에 강하게 동조하게 된다. 이후 불교가 국가에 미치는 해악에 대한 비판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만년의 불시잡변으로 집송하게 되었다. 특히 정도전은 동문수학한 동료들 중에 정몽주와 마음이 맞아 그가 말한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고 곤문세조로부터 농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사상에 정몽주는 깊이 감격 공조하였다. 이후 정몽주와는 오랜 친구로 청소년기 때부터 곤문세족과 외척의 발호로 부패한 고려 사회를 성리학적 이상향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사상을 품고 사상적 정치적 동지로서 협력하였으나 뒤에 조선 개국과 관련하여 정적으로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관료생활과 정치활동. 과거 급제와 관료생활 초기 공민왕 때인 1360년 성균시에 급제한 데 이어 2년 뒤 1362년 문과 동진사로 급제하여 1363년에 관직에 나갔다. 그의 충주 사록을 거쳐 전교시 주부, 통례문지후를 지냈다. 그러나 그의 벼슬살이는 순탄하지 않았다. 1365년 공민왕이 신돈을 기용하자 그는 벼슬을 버리고 삼각산 옛집으로 낙향해서 은둔 생활을 하였으며 아버지 정웅경과 어머니 영주우씨가 1366년 1월과 12월에 연이어 작고하여 영주에서 3년간 여묘살이를 하며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썼다. 당시 관료들과 지식인들은 백일탈상이 일반적으로 관행이었으나 그는 주자 가래에 따라 3년상을 봉행 실천하였다. 1369년 가을 부모의 3년상을 마치고 삼각산 옛집으로 돌아왔고 이듬해 12월 관직에 복직하였다. 신돈의 죽음과 성균관 강학. 1367년 성균관을 중령하고 그의 목은 이색이 대사성인이 되자 1370년 그는 박상충, 박의중, 김구영 등 벗들의 청고로 성균관 박사가 되었다. 성균관의 박사로 있으면서 포온 정몽주 등 교관과 매일같이 명령당에서 성리학을 수업 강론하였다. 다시 예종 정랑 겸 성균 태상 박사가 되어 전선을 관장하였다. 1371년 태상 박사에 임명되고 다시 예의 정랑이 되어 태상 박사를 견임했다. 신돌의 무모한 전행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잠시 삼각산 옛집으로 낙향하였다. 신돈이 제거된 뒤에 정도조는 등용되었다. 1374년 환관 차만생과 홍윤 등에게 공민왕이 살해되면서부터 친명파에 속했던 정도조는 다시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그때 전국은 친원파와 친명파가 대립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강학하면서 한편으론 정몽주 등과 함께 명나라의 외교 관계를 돈독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그는 홍민왕의 부패와 타락을 옹호하거나 묵인하는 고문 세력의 눈과 귀를 가린다며 비판을 가하였다. 1374년 홍민왕이 홍련 등에 의해 암살당하자 그는 이 사실을 명나라에 고할 것을 주장하였다가 이인임 등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관직 사월과 고문 세력과의 갈등, 친원파 고문 세력 등과의 갈등. 이에 그는 부와 권력을 독점한 고문 세력들로부터 전답 등의 농토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부여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여 고문 세력들의 분노를 샀다. 또한 그는 사원 경제의 팽창과 문란이 정치, 경제, 사회의 폐해가 극심함으로 불교의 배척을 주장하였다. 1375년 성균관사 예지 제교가 되었다. 동년 원나라 사신이 왔을 때 원나라의 사신을 맞아들이는 문제로 조정에서는 신흥 사대부와 혼신들 간의 대립이 일어났다. 이인임과 지윤 등은 사신을 맞아들이고자 한 반면 정대존을 비롯한 신흥 사대부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인임 등은 그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북원 사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이인임은 정도전을 영접사로 임명해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정도전은 사신 영접을 거부했다. 이런 와중에 북원 사신을 맞이할 영접사로 지목된 인물은 정도전이었다. 이에 정도전은 사신의 머리를 베든지 그렇지 않으면 묶어서 명나라로 보내버리겠다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인임, 경복흥 등이 원나라와의 이중 통결을 주장하고 원나라 사신이 명나라를 치기 위한 합동작전을 고려 조정에 제의해 오자 정도전은 이를 반대하였다. 그래야 정도전은 이인임, 경복흥 등의 권신의 진노를 사 나주의 속현인 회진현 거평부곡으로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 그는 성리학 관련 서적을 연구하여 독리 청년 자제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귀향길에 곤장까지 맞을 뻔하였으나 때마침 일어난 석기난 때문에 경황이 없어 장형은 당하지 않았다. 유배와 학문 연구. 유배살이 중 그는 온갖 인신 비방에 시달렸다. 그가 낙마하자마자 사방에서 그에 대한 비방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그런 비방은 소인배들이 짓거리라 하며 쓸쓸하게 넘겼다. 그러나 그를 원망하는 아내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당신은 평소 부지런히 독셈에 몰두하여 아침에 밥이 끓든 죽이 끓든 간섭하지 않아 집 안에는 한 섬의 쌀도 없습니다. 방에 가득한 아이들은 끼니 때마다 배고프다고 울고 날이 잘 때는 춥다고 울부짖습니다. 제가 살림을 맡아 그때그때 수단을 내어 꾸려가면서도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시니 언젠가는 입신양면하여 집안의 영광을 가져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커녕 국법에 저촉되어 이름을 더럽히고 몸은 남쪽 변방에 기양가서 가문이 망하였습니다. 이에 사상 사람들이 우선거리가 되었으니 현인 군자의 살면한 진실로 이른 것입니까? 아내의 편지. 당신의 말이 모두 맞소. 예전에 내 친구들은 형제들보다 정이 더 깊었는데 내가 이 지경이 되자 뜬구름처럼 터졌소. 이는 그들이 원래 새로서 맺어졌지 은으로 맺어지지 않은 까닭기에 나를 원망하지도 않소. 하지만 부부는 한번 맺어지면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는 것이니 당신이 나를 질책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이지 미워해서는 아닐 것으로 나는 믿소. 또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으니 당신의 집을 근심하고 내가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소. 나는 오직 나의 뜻에 충실할 뿐이요 성패와 영역과 득실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 내가 무엇을 근심하겠소. 정도전의 답장. 정도전은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다. 정도전은 아내에게 대의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늘이 돌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버린 친구들에 대한 애정은 이미 정리된 감정이었다. 배수에 있는 그에게 꾸준히 안부를 묻고 편지 서신을 보내며 위로하는 친구는 정몽주 등 소수였다. 석방과 교육활동. 1377년 유배에서 풀려나 4년간 선양, 영주와 안동, 제천, 원조 등을 유랑하며 지냈다.
1381년 가을 거주가 완화되자 삼각산 옛집으로 돌아왔고 1381년 초료를 짓고 삼봉제라 이름을 하고 학문과 교육에 힘썼다. 그러나 곤문 세족들은 정도전을 위험 인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전국에서 많은 재생들이 운집하여 교육의 즐거움을 향유하였으나 그 또한 오래가지 못했다. 이곳 출신 재상이 삼봉제를 헐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생들을 이끌고 부평 부사 정의에 의탁하여 부평부 남촌으로 이사하여 후생 교육 사업을 제기하였으나 이곳 역시 재상 왕모가 별장을 짓는다 하고 학숙을 폐쇄하였다. 계속되는 멸시와 박해로 다시 경기도 김포로 옮겨야 했다. 유배와 유랑살이를 통하여 향민과 사후에게 걸식하기도 하고 스스로 밭갈이도 했다. 이때 그는 가난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백성들과 그를 수탈하는 곤문 세족의 행포와 사원 경제의 팽창으로 국가 경영의 존폐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일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성계와의 만남 1383년 가을 정도전은 드디어 비장한 결심을 하고 함길도 함흥에 있는 동북면도지 도지휘사 이성계를 찾아갔다. 한때 이성계와 함께 왜구와 여진족을 돌보하는데 함께 출정했던 정몽주로부터 그의 명성을 듣고 왜적의 침략을 물리쳐 고려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를 이성계를 만나기 위해 함흥으로 직접 찾아간 것이다. 그는 이성계와의 오랜 대화로 세상사를 논하다가 그와 인연을 맺었다. 정도전은 부패한 관료로 인한 피폐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할 길은 오직 혁명밖에 대안이 없다고 결론짓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성계의 군사력이 절신하였던 것이다. 당시 조우에서 정도전은 이성계 휴하의 정예 군대와 일사불란한 지동설의 감탄을 금치 못했고 이성계 또한 정도전의 힘원 학문과 원대한 국가 경영에 대한 경술의 감탄에 맞지 않았다. 정도전은 이성계 휘하의 동북면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군령을 엄하게 지킬 뿐 아니라 무기들 또한 잘 정비되어 있으며 훈련에도 또 열심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정조들은 이성계를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이 정도의 군대라면 무슨 일인들 성공시키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넌지시 떠보았다. 평생 전쟁터를 누벼온 이성계가 정도전의 말뜻을 알아채지 못할 리 없었으나 무슨 뜻이냐며 모르겠다는 듯이 반문하였다. 이에 정도전은 동남방의 왜구를 소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개혁정치와 정변기도 이성계와 역성혁명 정도전은 그날 밤 이성계와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일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날 정도전은 군령 앞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와의 껍질을 벗기고 그 위에 이성계를 위해 시 한 수를 지었다. 아득한 세월 속에 한 그루 소나무여 청산에서 사람은 어찌 만배나 중하지 않으랴만 좋았던 시절에 서로 만나지 못하였으니 세상을 굽어보고 우러러 보아도 묵은 흔적뿐이구나. 정도전 제함영송수 이 시의 정도전은 이성계를 늙은 소나무에 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때가 되면 이성계는 천명에 따라 세상을 구원하러 나서야 하며 자신과 손잡고 큰일을 하여 위대한 역사적 화합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속마음을 은근히 드러내었다. 이성계는 개혁을 주장하는 정도전 등에게 협력하기로 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그의 인물된됨에 매료된 정대종은 그의 막료가 되었고 이후 역성혁명까지도 논의하게 되었으며 이 일을 계기로 정도전은 이성계의 참으로서 큰 야망을 품게 되었다. 1384년 가을 정교시 부령으로 복직과 동시에 성절사 포운 정몽주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가서 양국 간 첨예한 외교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왕의 승습과 홍민왕의 시호를 받아 귀국하였다. 1385년 귀국 후 성균관 제주와 지제교를 거쳐 86년 외보를 요청 남양 부사로 도임하여 선정을 베풀어 부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뒤 이성계의 청고로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위화도 해군과 권력장하 1388년 음력 6월
1388년 6월 제1차 요동정벌에 출전한 이성계 등이 위화도 해군으로 정권을 잡게 되자 밀직부사로 승진하여 조준, 남은, 윤소종 등과 함께 이성계의 우익이 되어 전제개혁에 착수, 조세제도와 토지개혁을 개혁하였다. 이는 개인이 함부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곤문세족들이 보유한 토지를 몰수하고 새 정권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는 물론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그는 전국의 토지를 국가에 기속시킨 뒤 인구수에 따라 토지를 분배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스승인 이색과 친구인 정몽주 등과 의견이 달라지면서 서서히 멀리하게 되었다. 이어 우왕이 장인인 채용, 이님, 영흥방, 조민숭 등 구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조선국의 기초를 닦아 나갔다. 같은 해 우왕을 내쫓고 이색의 주장으로 창왕을 세웠고 이때 우왕의 측근인 채용 일파를 제거하였다. 정병과 공양왕 추대 1389년 음력 11월 요주로 유배된 폐주 우왕이 자신을 찾아온 김저와 정득후에게 보검을 주며 곽충보와 함께 이성계를 제거하라는 밀명을 내린 음모 사실이 곽충보의 고변으로 발각되었다. 이에 이성계는 우왕을 서인으로 강등시켜 광화도로 유배시켜 버렸다. 정도전은 이성계, 조준, 남원 등과 함께 뜻을 같이해 창왕을 신돈의 자손이라는 구실로 폐위시키고 폐가 입진이라는 명분을 구실로 공양왕을 추대하고 공신이 되었으며 채영 등을 죽이고 실권을 잡았다. 이때 그는 우왕과 창왕 부자가 왕씨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으나 이에 대해 조선의 양식 있는 신료들과 선비들은 이를 조선 왕조의 조작으로 보았고 현대 학계에서도 조선 왕조의 조작으로 보고 있다. 이성계, 조준 등과 함께 공양왕을 추대한 공으로 그는 봉화현 충의군에 봉군된 뒤 수층론도 자명공신에 책록되고 공신전 100개월과 노비 10명을 하사받았다. 이후 3사 자사가 되었다. 1390년 경연지사에 올랐다. 그해 1390년 이성계가 명나라를 치려고 한다고 명나라 주원장에게 밀고 하는 윤희 이초 사건이 발생하자 성결사 겸 변무사로 명나라에 가서 윤희 이초의 주장이 무고임을 밝히고 돌아왔다. 곧 동판 도평의 사사 겸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1391년 이성계는 상군 도제총부를 만들고 군대를 장악하였고 정도전은 상군 도제총부 우군 도제총재의 자리를 맡았다. 이어 불교 배척의 기치를 들고 척불상소를 올려 군문세족들을 불교로 몰아 제거한 뒤 성균관 학생들과 함께 외세를 비롯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윤희 이초 사건의 배우인 이색과 우연보 등을 신후 신창 옹립의 죄를 물어 처단할 것을 상소했다. 그러나 정도전과 신진사대부 역시 창왕 등의 옹립에 가담했었고 이를 부담스럽게 여긴 공양왕은 처음에는 거절하였다. 정도전은 거듭 이색 우연보를 처단할 것을 극력 피력하였다. 그해 9월 평양 부윤에 임명되었으나 정몽주 등이 그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가람과 사원부의 강관들을 사주하여 그가 가풍이 부정하고 파괴가 불명함에도 큰 벼슬을 받아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탄핵해 하여 봉화로 유배당하였다. 정몽주가 정도전을 탄핵한 실제 목적은 이성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몽주의 탄핵 내용을 접한 그는 정몽주에게 극심한 반감을 품게 되었다. 이어 나주로 배소가 옮겨졌으며 두 아들은 삭탈 관직당의 평민이 되었다. 이때 정몽주는 김진양을 사주하여 사제로 다스릴 것을 상소하여 그를 처형하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우왕이 이를 듣지 않았다. 그가 유배되자 정몽주는 그를 처형해야 된다고 강력 상소하였지만 공양의 반대로 1392년 봄 기양에서 풀려나 고향 영주로 돌아간다. 1392년 3월 초 이성계가 해주의 사냥터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자 이성계의 세력을 제거하려는 정몽주 등에 의해 천지에서 기신하여 당사의
자리를 도둑질했고 청근을 감추기 위해 본주를 제거하려고 모함했다라는 탄핵을 받고 보주의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해 4월 10일 이방원 조영규 등이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격살함으로써 고려 왕조를 지지하는 세력은 구심점을 잃고 와야 되었다. 그 뒤 6월 10일 유배에서 풀려나 개경으로 소환되어 복직하였다. 역성혁명과 조선건국. 조선의 건국 1392년 6월 정도전은 비로소 소환되어 정치 일선에서 나서서 새 왕조 창업을 위한 정지 작업을 단행하여 7월 17일 공양왕의 선량을 이끌어내어 이성계를 임금으로 추대하여 새 왕조 조선을 건국하였다. 조선 왕조가 건국되자 정도전은 왕명을 받아 새로운 왕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17조 편민사목을 지어 발표하였다. 또한 조선 건국을 반대한 정적 등 반대파를 일소하였다. 조선을 건국하는 데 1등 공신이 된 정도전은 문화시랑 찬성사 겸 판의흥 상군 부사 등의 궁극의 요직을 겸함으로써 권력을 손에 쥐어 조선의 핵심 실세가 되어 행정, 군사, 외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전반적인 문물 제도와 정책의 대부분을 직접 정비해 나갔다. 조선의 첫 번째 임금으로 태조로 즉위한 이성계는 나란 일을 모두 정도전에게 맡겼다. 그래 정도전은 명실상부한 조선의 2인자가 되었으며 건국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여 새나라의 문물 제도와 국책의 대부분을 결정하였다. 즉 한양 청도 당시 궁궐과 종묘의 위치 및 도성의 기지를 정하고 각 궁전 및 국문의 칭호, 도성의 사대문과 사소문 및 성안 52방의 이름 등을 제정하였다. 국정 방안 수립과 번권자. 이후 태조의 교지를 지어 새 왕조의 국정 방향을 제시했고 1등 공신, 개국 공신 1등으로 대각모국 숙록 대부 문화시랑 찬성가 겸 판의흥 상군 부사로 동판 도평의 사사 판조조사 경판 상서서사 보문각 대학사 지경연의 문관 춘추 관사 경의 흥 친군 위절 제사를 겸비하여 정권과 병권을 모두 장악하였다. 7월 20일 도평의 사사 겸 상서사사가 되었다. 7월 18일 자명공신에 녹훈되어 문화시랑 찬성사 의흥친군이 절제사에 임명된 뒤 봉화군에 봉군되었다. 새 왕조를 연 태조 이성계는 즉위 한 달 만에 수도를 옮길 결심을 했다. 처음에는 나라 이름도 고치지 않고 수도도 그대로 개경으로 할 생각이었으나 무슨 까닭에 있었는지 전도를 결심 후보지를 고르기 시작했다. 맨 먼저 후보지로 지목된 것은 계룡산이었다. 이성계는 곧바로 궁궐터를 닦기 시작했다. 그런데 계룡산 천도에 반대하는 상소가 올랐다. 너무 협소하여 백성들이 들어가 살기 어렵고 토지가 비옥하지 못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건강이 멀어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이유였다. 계룡산에 대한 반대 상소가 올라가자 정도전 등도 계룡산의 천도를 반대하여 태조는 새로운 길지를 선정하게 하였다. 1392년 10월 명나라에 파견되는 사은사 겸 개품사로 명나라에 가서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승인받아 왔다. 12월에는 문화시랑 찬성사가 되었다. 1392년 11월에는 영의정이 되었다. 1393년 7월 다시 문화시랑 찬성사로 동부면 도안무사가 되어 변방으로 나가 여진족을 토벌, 해유하고 되돌아왔으며 한송으로 되돌아온 지 문덕곡, 몽금척, 수보록 등의 악사 3편을 지어 왕에게 창업의 쉽지 않음과 수성의 어려움을 반성하게 하는 데 쓰이는 자료로 삼도록 권고하였다. 1393년 9월 판삼사사가 되었다. 10월 간섭도감 판사를 거쳐 1394년 1월 판흥흥삼 군부사로 병권을 장악하여 병제 계획에 대한 상소를 올리고 3월 경상 전라 영광 3도 도총제사가 되어 지방의 병권까지 장악하였다.